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저희 매스홀릭 원장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지금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매스홀릭에서는 매스홀릭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지만 때마침 어제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모든 수업권의 원장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분들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주간 우리 학원에는 아이들이 못 오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매스홀릭 고객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이 비대면 수업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그 사례들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잘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연 왜 매스홀릭이 비대면에 강했는가? 왜 매스홀릭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원장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사실 2차 유행 때 8월 말에서 9월 초죠. 그때 저희 수도권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수업 때 운영을 하시면서 이 기능만큼은 정말 매스홀릭에서 빠질 수 없는 기능이었다 하셨던 게 바로 매스톡이라는 기능입니다. 저희 매스톡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을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매스홀릭 프로그램만으로도 사실 비대면 수업의 운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잘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와 함께 병행해서 비대면 수업을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두 가지를 안내 드릴 계획이고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 비대면 학원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정말 잘 쓰셨던 원장님들의 사례들을 제가 세 가지 케이스의 학원 경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가지의 목차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왜 매스홀릭인가? 사실 우리 원장님들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중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게 무엇이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뭔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내 눈앞에 수업을 진행하고 답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 자체는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있고 답을 입력했는지, 그 답이 또 맞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정말 한 학생은 얼마 안 걸릴지 몰라도 여러 명의 학생들을 확인할 때는 정말 딜레이가 많이 심하겠죠. 그런 만큼 비대면 수업은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는 이상은 비대면 수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관리라는 단어가 저희 매스홀릭에는 정말 좋은 알맞은 단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매스홀릭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있고 기능들도 있지만, 우리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매스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원장님들을 정말 효율적인 시간, 효율적인 학생들 관리로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셨던 원장님들이 매스홀릭 때문에 정말 대면 수업으로도 비대면 수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학생들을 잘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스홀릭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비대면 수업에는 이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와닿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더 그런 자세한 관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원장님들께 와닿았는지 좀 진행하면서 좀 틈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희 매스홀릭에는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기능만큼은 정말 빠질 수 없는 기능이다 하셨던 게 바로 저희 실시간 학습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매스톡이라는 기능입니다. 과연 이 매스톡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원장님들께 사랑을 받았었는지, 비대면 수업에 정말 강력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실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중교재를 쓰시는 학원의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시중교재로 사실 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다가 비대면 수업을 딱 하라고 했을 때 가장 막막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채점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그걸 확인해야 다음 과제를 내주던지 오답 문제를 체크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후 과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 비대면 수업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메스톡이란 기능, 실시간 학습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풀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안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 답안이 입력이 되는 순간 저희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날라오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 메스톡을 켜놓고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메솔릭 고객들 중에서 비대면 수업을 잘 활용하신 원장님들은 메스톡을 한 화면에 켜놓고 그리고 다른 화면에는 줌과 자기의 이제 학습 자료들을 공유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학습 이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메스톡이 학생 취약 유형 관리도 가능합니다. 사실 시중교재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시중교재를 풀어서 학생들이 틀렸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카카오톡, 여러 가지 메신저들 아니면 밴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사진 찍고 올려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또 그것 중에서 틀린 문제를 체크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또 오답 관리 여기까지도 막막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메스톡에는 또 학생들이 답안 입력하면은 학생들의 학습한 단원과 그 단원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총 몇 문제 풀었는지 그래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까지 풀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PDF 파일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학습 이력이 가능하면서 그와 동시에 학생들 취약 유형까지 관리가 좋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원래 메스톡이라는 기능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원활하게 우리 메스홀릭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 쓰지 마시고 학습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채팅으로 소통하시면서 쌍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만든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기능에다가 채팅까지 가능하고 거기에 또 저희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까지 한다면 굳이 다른 채널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저희 메스톡을 켜놓기만 한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중앙 본부처럼 저희가 통제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저희 메스톡을 켜놓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런 매력들이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정말 강하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 메스홀릭 안에도 메스톡이든 학습 관리든 여러 가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메스홀릭만으로도 아까 그랬어요. 비대면 수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내 화면을 원활하게 학생들한테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프로그램의 툴을 저희와 병합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졌던 줌이란 프로그램과 함께 저희 메스홀릭을 접합시켜서 우리 원장님들께 수업 모델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줌이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줌이란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정의를 하고 갈게요. 줌이란 프로그램을 왜 저희 메스홀릭에서 채택을 했냐면 저는 단연 두 가지 기능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면을 제가 지금 원장님들 보시는 화면처럼 칠판을 강의하거나 아니면은 패드에 뭔가 화면을 띄워서 학생들한테 수업 화면을 송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줌이란 프로그램 안에 화면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말로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능이 좀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줌 안에는 또 주석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필기까지 병행한다면 수학이라는 학문에 정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줌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 줌을 도입하면서 저희 메스홀릭과 병행해서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고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칠판 강의 송출형 모델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학학원들은 강의를 하실 때 칠판 수업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칠판 수업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칠판 강의 송출형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 공유 수업형 모델입니다. 화면 공유 수업형 모델은 우리 여러분들 노트북 지금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있죠. 원장님이 뭔가 진행하는 화면을 학생도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상황을 진행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화면 공유 수업형 모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안내는 제가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메소홀릭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비대면 수업 노하우에 대해서 총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게시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블로그든 유튜브든 제가 또 지난 6월에 또 사업 설명할 때 정말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저희 메소홀릭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영상 그리고 블로그를 참고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메소홀릭 안에서 과연 어떤 기능 때문에 이 줌과 같이 병행을 했을까를 안내를 하려고 준비한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업 모드와 교재 PDF 파일을 화면에 공유해서 이 화면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이 진행하는 화면을 학생 노트북에 송출하는 모델입니다. 화면 공유 모델이겠죠? 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패드를 활용해서 또 필기, 아까 주석 기능 말씀드렸죠?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원장님들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수업 모드와 교재 PDF 파일을 어디서 다운받고 진행하는지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임의로 저희 메소홀릭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수업 모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수업 모드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소단원 수업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유형 분석이라는 화면이 있죠. 저희 유형 분석 화면은 원래 과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 모드라는 버튼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과제 모드가 있어요. 이 과제 모드에 옆에 보시면 수업이라고 있죠. 수업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념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처럼 개념이 떠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들 수업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처럼 이제 화면을 좀 확대시켜 놓고 줌 안에는 제가 주석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올려가면서 개념 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옆에 순차적으로 저희 또 개념 문제, 기본 난이도, 또 실력 난이도, 심화 난이도 이런 순서대로 대표 문제, 유사 문제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띄워주시고 대표 문항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사 문항 풀고 다음 유형 가서 대표 문항 풀고 유사 문항 풀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비대면 수업 이전에 저희가 이 수업 모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빔 프로젝터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자칠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화면이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강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드를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 화면 말고도 저희 또 어떤 수업에든 들어가시면은 또 교재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가시게 되면은 저희 화면에 교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 가시면은 교재 생성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아래 이렇게 PDF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PDF 파일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북이 된 거죠. 목차를 쭉 내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수 예제든 뭐 개념이든 사실 선생님들은 정말 손쉽게 스크롤바를 내려가시면서 아까 주석 기능대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뭐 학생들 문제 풀고 학습 플로우는 또 학원만의 학습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딱 두 가지 수업 모드 그리고 PDF 파일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해서 학생들과 비대면 수업을 많이 운영하실 수 있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저희 메소홀릭과 줌을 병행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메솔릭으로 가능한 수업 모드와 교재 PDF 파일 사용해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사실 정말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오늘 정해진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뒤후에 이제 운영 사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운영 사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학원 케이스는 강의 코치형 학원, 그리고 1:1 개별 맞춤형 학원, 그리고 자기주도형 학원이 될 건데요. 차례대로 운영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잘 운영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강의 코치형 학원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부산에 있는 한재욱 수학학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원장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욱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저희 메소홀릭을 써오시면서 여러 관을 이제 학생 수가 늘면서 관을 여러 개 오픈하시다가 올해 초에 초등관을 오픈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바로 뭐가 터지죠? 코로나가 이제 터지죠. 그러면서 2월에 우리 원장님이 초등관을 오픈하시면서 코로나를 맞으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학원에 잘 안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남겨둡니까? 그러지 말아야겠죠. 우리 원장님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뭔가 우리 학원을 오픈했으니까 우리 초등관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생각해내신 아주 획기적인 비대면 수업의 운영의 가장 획기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과연 어떻길래 우리 비대면 수업에 정말 잘 쓰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시간표로 아직도 저는 여러 학원장님들과 컨설팅을 할 때 그 시간표는 꼭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지금 비대면 수업 운영하시다가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아직 여기 목에 차고 있죠? 이만큼 비대면 수업을 정말 잘 운영하신 원장님인데 과연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한재욱 수학학원의 학원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관에 본관이 있고 우리 초등관을 오픈하셨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판 송출형 수업과 화면 공유 수업을 둘 다 병행했어요. 아무래도 중고등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오는 학생도 있고 안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델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 송출형 수업을 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 수업은 아무래도 초등부 수업에는 화면 공유 수업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둘 다 병합해서 쓰셨던 학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두 가지 모델을 실제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칠판 강의 송출형 수업의 현장 강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장비가 삼각대와 탭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마 이 가운데 이제 세워져 있는 게 삼각대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걸려 있는 게 선생님 진행하시는 탭입니다. 이 탭으로 칠판을 송출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래에 노트북이 있어요. 이 노트북으로는 아마 아이들 얼굴을 줌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상황은 지금 좀 잘려 있지만 이쪽에 학생들 한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학원에 나와 있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집에 있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같이 동시간대에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에 가진 칠판 강의 송출형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면 공유 수업형 모델인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 그대로 이 컴퓨터에 저희 메소홀릭 PDF 파일을 띄워놓고 줌으로 지금 보시면 아이들 얼굴이 있죠? 아이들 얼굴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금 패드로 펜 기능이 되는 기기를 활용해서 클리닉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트북과 유인물. 핸드폰으로도 줌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이들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막 카톡도 알림 오고 여러 가지 뭐 문자나 전화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무조건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노트북으로 꼭 들어오게 했고요. 사실 이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줌으로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들어온 화면 비율과 핸드폰으로 들어온 화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됐고 무조건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고 유인물은 사실 책이 되겠죠. 저희 메소홀릭 아까 PDF 파일이면 PDF 파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학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를 준비하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재욱 수학학원의 시간표와 수업 정원인데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수업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었다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정말 획기적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우리 학원의 상황을 우리 원장님들께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업 정원은 보시면 초등은 3명에서 5명, 중고등은 6명에서 8명, 그리고 고3 전체 인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특징이 고3은 빼놓고 초중고 다 보면은 10명이 넘지 않아요. 우리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많은 인원을 동시간대에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그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추후에 조금 다른 케이스의 학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업 정원이 10명은 넘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시간표가 아주 저희 메솔릭에서 획기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한재욱 학원의 시간표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같은 논리로 진행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한 명의 선생님이 두 그룹을 만나는 케이스예요. 한 명의 선생님이.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1시간, 주 5일에 1시간 수업을 하는 학원입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만나는데 지금 한 선생님이 1시부터 3시까지 두 그룹, 그러면 2시간? 원래 대면 수업하는 운영 케이스와 같죠. 그런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그룹 1이 한 초등이니까 6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시가 되기 전에 알람을 미리 줬겠죠. 얘들아, 한 55분쯤에 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줌에 들어온 학생 그룹 1들이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다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개념 페이지 열어놓고 개념 강의하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강의를 30분 동안 해주시고 끝나기 5분 전에 학생들한테 알림을 또 드립니다. 알림을 줍니다. 얘들아, 30분 동안 너네 학습할 것들 과제를 내줄 테니까 나가서 학습하고 있어. 그게 필수 예제든 1차 확인 학습이든 2차 확인 학습이든 여러 가지 학습 플로어가 되겠죠. 어쨌든 30분 동안 풀 수 있는 양을 학생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1시 반부터 학생들 2시까지는 그룹 1이 줌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그룹 2가 똑같이 1시 반부터 2시에 30분 동안 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5분 전에 학습도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 30분 동안 또 학습하기 위해서 그룹 2가 나가게 됩니다. 이 나가 있는 동안 그룹 1이 다시 학습을 하고 이제 뭔가 풀고 틀렸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어떤 것들로? 저희 메스톡으로. 메스톡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미리 이미 그룹 1의 학습 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첨삭을 또 30분 동안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이 첨삭받고 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그룹 2는 또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 한 2, 3분 전에 2시 반, 대략 한 2시 28분쯤에 다시 줌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똑같이 또 틀린 문제에 대한 첨삭을 받게 됩니다. 네, 뭔가 2시간 똑같은 강의 시간이지만은 그룹 1과 그룹 2도 똑같이 강의를 했지만 학습을 했고 관리를 했지만 이 안에 숨겨진 효과가 있어요. 이미 밑에 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기존의 하루 수업 시간이 1시간이었던 거에 반면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1시간 30분. 보시면 그룹 1이 1시부터 2시 반, 그룹 2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관리를 받죠. 30분의 학습 관리 효과가 더 는 거예요. 과연 이게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아까 말했죠. 비대면 수업은 강의보다는 관리가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럼 이 관리는 어디에 먹히냐? 우리 원장님들의 고객은 누구죠? 우리 학부모님들이죠.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학원 강의 잘합니다. 우리 학원 강의 짱이에요. 그건 어떤 학원이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학원은 비대면 수업 때 이렇게 관리를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비대면 수업 때는 잘 먹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재영 원장님은 이런 시간표 논리로 고등부, 중등부, 180분, 90분, 240분 여러 가지의 시간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 이 시간표를 또 같이 공유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 수업에는 정말 관리가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학습 플로우는 이 한재영 원장님의 초등간 학습 플로우예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동안 강의를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십니다.
저희 개념 강의 해주시고 또 개념 강의 한 만큼 개념 유형학습이 있겠죠? 개념 유형학습 학생들 풀고 필수 예제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풀어주면은 대략 한 3, 40분 걸린다고 보고요. 이때 줌 아웃해서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풉니다. 학습 플로우를 보니까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까지 학생들이 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차 확인 학습까지 풀고 다시 줌 안에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하게 되고요. 이때 푼 내용들을 다시 첨삭받고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진행하고요.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제를 부여받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독특했어요. 매일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매주 월요일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과제를 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매번 이렇게 과제를 주고받고 하면은 사실 과제에 대한 클리닉도 사실 앞에 배제할 수 없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과제를 출제하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어머님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제를 이제 내준 학생들한테 또 PDF 파일 학생들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PDF 파일이나 과제를 집에서 인쇄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퇴근하시면서 학원 밖에다 우체통으로 이렇게 꽂아놨대요. 그러면 과제를 월요일에 수거해 가면은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요. 과제를 내주는 방식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쉽게 문제 수와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비대면 수업에 효과적인 과제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은 메스톡을 했고요. 피드백은 간간히 단톡방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활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중고등부의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그룹을 운영하고 그 안에 여러 그룹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 상황이 공존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했더니 중고등부는 2시간의 학습 관리 효과가 나타나더라. 아까 초등부 30분보다는 더 임팩트 있게 와닿죠? 아무래도 우리 원장님들 이런 뭔가 중고등 학생들 관리하실 때는 관리라는 부분이 더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아마 먹힐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우리 학생들을 더 관리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 궁금하시겠죠? 이 논리로 우리 원장님들이 부모님들께 한번 설명 딱 해주고 3주간 비대면 수업을 우리 수도권 원장님들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면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간 학습 플로우고요. 개념 교재와 이제 문제, 과제, 메소릭을 병행해가지고 중고등부 학습관 플로우를 진행하신 케이스고 강의하고 문제 풀고 문제 첨삭받고 과제 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 분량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과제를 진행하신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수업 시간표가 있어요. 저희 메솔릭에서 또 고안한 여러 가지 방식인데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논리로 여러 가지 수업 시간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0분 시간표부터 해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큐시트까지 만들었어요. 아까는 제가 막 일일이 설명했잖아요. 5분 전에 뭐, 5분 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간표를 운영하시는 학원에 큐시트까지 진행해서 이때 뭐 수업 전 입장 및 대기 문자 발송하고 개념 강의 풀고 그룹 1,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비대면 수업 시간 하실 때 120분 수업을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밑에 또 이제 240분 온라인 수업 시간표는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자료들은 저희 메솔릭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총망라된 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도 다 다운받으셔서 미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학원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의 케이스고요. 우리 서울 강북의 GTM 수학학원의 원장님 사례입니다. 사실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수도권이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초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잘 운영하셨던 케이스고요. 제가 직접 원장님과 함께 저희 메솔릭에서는 또 아마 내일부터 시행되겠지만은 줌이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사실 40분까지는 무료지만 그 이상은 유료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유료비를 저희가 또 메솔릭 고객들은 일정한 규칙 내에 저희가 또 제시하는 어느 한정 내에 저희가 지원을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또 줌으로 같이 만나서
한 두세 분의 원장님과 여러 지역에 떨어진 원장님들을 같은 학원의 케이스를 또 모집군을 만들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났던 원장님이고 저희 메솔릭이 또 선제 교육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교육이 우리 원장님 같은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학원의 형태는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상은 초중고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방식은 화면 공유 수업을 활용하셔서 전체 이용을 비대면 수업을 운영을 하셨다 하고요. 사용 장비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노트 기능이 되는 노트북과 탭 그리고 휴대폰 어떤 장비든 도용하셔가지고 우리 비대면 수업을 잘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노트북과 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꼭 듣게 하셨다 하고요. 수업 시간도 여러 가지 케이스의 수업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정원 마찬가지로 10명이 넘지 않죠. 6명에서 8명 한 선생님이 한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습 플로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과 클리닉을 병행하는 학원인데 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메스톡을 잘 활용하셔서 피드백과 아주 관리의 부분에 철저한 학원이었어요. 원래 대면 수업을 할 때도 비대면 수업 때도 그 가치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메스톡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잘 활용하신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전에 무조건 출석 체크하고 과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제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그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첨삭을 받고 본 수업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뭐 어떤 학생들이든. 이 와중에 이 과정도 역시나 메스톡과 줌을 활용하셔서 잘 활용하신 케이스가 되겠고요. 본 수업 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개념 동영상을 시청시켰는데 첫 번째로는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개념 동영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메솔릭 안에는 초중고 모든 대상의 개념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동영상을 활용하는 비율이 또 굉장히 늘었어요. 그만큼 강의를 좀 내려놓으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 동영상을 시청시켜서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은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한테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고안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1대1 개념 이론 수업을 진행하셔가지고 1차 때 부족했던 개념 정도 간단하게 찝어주고 아마 그 다음 플로우를 진행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나가요. 필수 예제 풀고 필수 예제까지 풀고 오답 유사 학습하고 그린 챌린지까지 해서 취약 유형에 대한 그런 분석과 클리닉을 학생과 선생님이 병행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줌과 메스톡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은 아마 클리닉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 개별 과제로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을 과제로 내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줌, 메스톡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관리 툴인데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 모든 학습 플로우를 진행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학원이 사실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원장님이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에 클리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원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닉을 정말 이 비대면 수업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컨설팅할 때 우리 원장님께 소외의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눴던 그 생각으로 우리 원장님은 소외의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게 됐는데 줌 안에는 소외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우리 줌 안에는 메인 회의실이 있죠? 그냥 회의실 연 거 자체를 메인 회의실이라고 저는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안에 선생님들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공존합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클리닉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쉬운 문제를 학생이 틀렸을 경우에는 클리닉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되게 부끄럽겠죠? 만약에 1 더하기 1을 물었는데 답은 2인데 뭐 3,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학생 되게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까지 틀렸는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어떻게 하죠? 그 학생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클리닉을 해주고 데리고 오시겠죠. 뭐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가능케 하게끔 한 게 줌의 소외의실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안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소외실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 1개부터 저는 10개까지 파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소외실로 파서 학생을 선생님이 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소회의실 안에서는 그 학생과 나만 대화가 되고요. 이 대화 내용은 메인 회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단점이 있습니다. 메인 회의실에 담임 선생님이나 뭔가 학생들을 관리할 선생님이 없다면은 사실 내가 소회의실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방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소회의실의 단점은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처럼 메인 회의실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보조 선생님들이 소회의실로 가서 그때그때마다 뭐 1차 확인 학습 풀었는데 아니면 필수 예제 풀었는데 틀렸어요. 뭐 오답 유사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보조 선생님을 써서 소회의실로 데리고 가게끔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학원의 케이스에는 굉장히 맞춤형 기능이었고 매우 잘 사용하였던 기능이었다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화면 자체를 도식화해가지고 조금 보기 쉽게, 상상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요. 메인 회의실을 기점으로 소회의실로 갔다가 첨삭받고 다시 메인 회의실로 돌아오고 이런 논리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원장님이 비대면 수업을 잘 활용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자기주도형 학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대면 수업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기주도형 학원 형태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장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원래 저희 메솔릭 프로그램을 쓰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형태의 학원들은 답안 입력 방식이라든지 학습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선생님들은 뭐만 하냐면 클리닉과 뭔가 첨삭 위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기주도형 형태의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 운영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보다는 그런 첨삭 클리닉, 관리 위주의 단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데 자기주도형 형태의 학원 원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비대면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학원 형태는 제가 사실 수학의 전설이라는 학원과 김상희 수학학원 두 가지 학원을 제가 갖고 왔고요. 두 가지 학원이 공통점은 제가 하나로 묶었고 차이점이 있는 건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드렸는데 학원 형태는 마찬가지로 이 두 학원 다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초중고 형태의 비대면 수업을 운영을 했다라는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역시 이만큼 다양한 수업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정원은 10명이 넘지 않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 방식은 화면 공유 수업을 모두 다 활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 장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어떤 기기든 다 사용하셨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노트 기능이 되는 기기를 활용하신다면 더 퀄리티 높은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아닌 노트북과 책을 활용해서 우리 메솔릭 교재를 활용해서 진행을 편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 학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사진 자료를 가져온 화면이고요. 지금 뭐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펜 기능이 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어떤 기기들을 다 갖고 활용하고 계시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줌 켜놓은 화면도 보이고요. 우리 메솔릭 메스톡과 학습 현황 페이지 그리고 PDF 파일 그리고 지금 답안을 채점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학원에 있을 때인데 넌 집에서 어떻게 비대면 수업 하니? 라고 했을 때 좀 제가 모션을 좀 취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고 책에다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안 입력은 저 편하게 메솔릭 어플리케이션으로 답안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답안 입력한 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날라오겠죠?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편리하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두 가지의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면서 뭔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고 리스크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를 극복시킨 화면이에요. 과연 어떤 부분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못 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실 내일부터 당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주간 아이들이 학원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도 올해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처음에는 이제 방학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2월부터 뭐 4월까지 학교를 안 가니까 야, 너 어때? 기분 어때? 학교 안 가니까 엄청 좋아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4월, 5월, 6월 되면서 야, 너 아직도 좋아? 그러니까 아니요, 선생님 학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또 6월 지나서 7월, 8월에 또 비대면 수업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좋냐? 뭐 어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뭔가 학교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이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에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곳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주간 학생들이 학원에 못 오면 학생들 얼굴도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고 학원이라는 개념 자체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비대면 수업의 가장 리스크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점을 보완한 페이지예요. 우리 수학의 전설 원장님은 지금 보시면 페이지를 따로 만드셔서 이 위에 로고도 박으시고 무조건 학생들이 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줌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원에 오지 못한다면 가상의 학원을 만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페이지를 만드셨고요. 이 페이지를 만듦으로써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수학의 전설 원장님은 우리 학원의 수학의 전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강의실, 2강의실 이런 버튼들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사실 이 버튼에는 1강의실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1시부터 3시, 1시 반부터 3시 반 이런 수업 시간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무학년제라고 했죠. 그래서 한 시간표에는 뭐 초중고 학생들이 다 섞여 있고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클리닉도 해주고 첨삭도 해주고 이런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쉽게 편리하게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또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 또 언지를 드리자면은 이 페이지가 사실 획기적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홈페이지를 잘 모르시고 사실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안내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서 저는 우리 원장님들께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도 있고 한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왜 좋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원에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 애니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4가지의 섹션으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 4가지의 섹션을 학원만의 이미지, 학원만의 어필할 수 있는 로고 이런 것들을 다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성이 마음에는 와닿지만은 힘들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학원만의 이미지, 글 이런 것들을 쓰셔서 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을 저장하기가 쉬워요. 우리 비대면 수업하면은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수업을 듣다가 튕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학원에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처럼 뭐 와이파이 존이 안 된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줌 안에는 또 녹화 기능이 있죠. 그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녹화를 뜬 다음에 뭔가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두 개의 동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뭐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여러 가지 학년도 섞이고 그때그때 날짜도 섞이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안에는 대용량 동영상 저장 장치가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 이 툴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원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페이지로 들어와서 강의를 또 들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맨 아래 온라인 수업 바로 가기라 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봤어요. 애니클래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을 바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 이제 회의실을 만들고 그 줌에 링크를 걸어 놓으면 아까 수학의 전설 홈페이지 기억나시죠? 그 홈페이지처럼 쉽게 버튼을 눌러서 쉽게 우리 학원만의 회의실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학원에 가상의 학원을 들어오게끔 해서 정체성도 잃지 않고 동영상도 잘 관리할 수 있으며 회의실까지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지사장님과 그리고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연관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의 전설 학원의 학습 플로우예요. 우리 메소홀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산대장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 연산대장을 활용하셔서 연산 문제를 아이들한테 문제를 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푼 학생들은 개념 학습하고 개념 익히기라는 기능이 있죠? 저희 PC 화면에서만 가능케 하는 건데 개념 익히기도 5문제까지 풀어야 다 맞아야 마스터라는 버튼이 뜨는데 이렇게 못하고 2회 도전해도 실패했을 경우엔 선생님이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이렇게까지가 이제 개념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틀리면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를 절대 하지 않아요. 피드백 위주로 하고 줌으로 클리닉과 첨삭을 진행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우리 또 메솔릭 안에는 레벨업 학습이 있어요. 레벨업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 안에서 취약 유형까지 잘 분석이 되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아주 비대면 수업 때 효과적으로 진행하신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념 공부는 100% 저희 메솔릭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강의 비중은 선생님이 줄이고 대신 관리를 조금 더 비대면 수업 때는 강조를 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전설 원장님이 일요일 일요일 비대면 피드백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무료로 진행하셨고요. 신청한 학생들 한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이 그렇게 봐요. 저희 이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정말 100% 첨삭과 클리닉이 월화수목금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우리 주말에 또 원장님이 이 수업을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주말에도 이런 수업을 여셔서 정말 부모님들께 우리 비대면 수업은 이만큼의 노력이 들어갑니다라는 거를 어필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학원만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로 지켜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상희 수학학원의 학습 플로우인데요. 선생님 강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역시나 또 100% 메솔릭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강의 비중은 낮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과제 클리닉 해주고 역시나 또 개념 동영상 아이들 시청시키고 유형학습, 필수 예제, 1차, 2차 확인 학습까지가 개별 본 수업이 되겠고요. 이 안에서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별 코칭 시스템이 있는데 아이들이 코칭을 해주고 재풀이하고 오답 유사 학습하고 오답 노트까지 작성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비대면 수업 때 효과적으로 클리닉까지 진행하신 케이스가 되겠고요. 취약 유형 완성은 그린 챌린지라는 우리 메솔릭의 또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원래 자기주도 수업, 대면 수업을 운영하실 때도 이 수업을 잘 활용하셨어요. 그대로. 근데 비대면 수업 때도 똑같이 아이들이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지 이 학습 플로우는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믿음과 약속으로 이 학습 플로우를 잘 진행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과제 풀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메스톡도 잘 활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총 3가지 강의 코치형 학원, 그리고 1:1 개별 맞춤형 학원, 그리고 자기주도식 학원의 사례를 몇몇이 좀 파헤쳐 봤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또 모여지고 있고 이번 비대면 운영 기간 때도 아마 많은 수도권 원장님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신 분들의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메솔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우리 원장님들께 선제 교육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의 수업 형태가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학원 모든 원장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진짜로 비대면에도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다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와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들로 병합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이 비대면 수업을 간과해서 정말 대충대충 준비하면, 물론 수업 자체를 대충대충 준비하는 선생님은 없겠죠.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은 더 확실히 이런 큐시트까지 준비를 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실수가 나거나 뻑이 나면 비대면 수업 운영하시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부모님들한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관리, 그 부분이 정말 잘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던 한지역 수학학원의 효율적인 시간표 논리로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표대로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런 말도 나와요. 아, 원장님, 저희 비대면 좀 더 운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편하거든요. 집에서도 수업을 하실 수 있고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그런 피로감보다는 그런 준비만 잘 하신다면은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효율적인 시간표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관리 툴을 이용해서 관리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메솔릭 고객들은 메스톡이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비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 과제, 관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로 저는 이제 뭔가 강의나 회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줌안에는 또 크로마키 기능이라고 내 모습 빼고 뒷배경을 다른 화면, 막 우주도 띄울 수 있고 뭐 로고도 띄울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학생과 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 이제 비대면 수업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메스올릭과 병합해서 이 비대면 수업 운영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은 내일부터 이제 저희 메스올릭 고객들에 한해서 저희 메스올릭 기준을 잡아서 어떠한 특정 기준으로 저희가 줌 유료화를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메스올릭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공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또 매니저들이 우리 메스올릭 고객과 함께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뭐 더 많은 학원들이 있겠죠. 뭐 국영수 학원도 있고 저희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두세 그룹을 만들어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비대면 수업 때는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저같이 이제 매니저분들이 줌과 혹은 방문 상담을 드려서 매니저들만의 비대면 수업 컨설팅을 또 드릴 계획입니다. 정말 저희 메스올릭 정말 이렇게 우리 원장님들 어려운 시국이지만 절대 학원의 위기가 오지 않게끔 저희 쪽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메스올릭뿐만 아니고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수업이 절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혹시 Q&A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채팅창에. 네, 여러 원장님들이 이제 질문을 남겨놓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한 답장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Q&A는 만약에 유튜브 이거 영상을 지금 찍은 거를 녹화해서 다시 올릴 거거든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글로 저희 친절하게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만약에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메스올릭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마무리하고 우리 비대면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또 아무래도
많이 귀 기울이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홀릭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지만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코로나 시기를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 원장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